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나동아입니다. 다들 많이 힘드시죠? 네, 많이 힘드실 텐데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자, 뒷부분 맞게 되었고 좀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특강 열게 됐는데 특강이 오답제로 문제풀이 특강으로 공통수학 2랑 미적분 1을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강좌들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저를 처음 오신 분들이 여기 많으실 것 같으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랑 이제 수리과학부 동시에 나왔습니다. 복수 전공으로 동시에 나왔고 현재 SNT에서는 휘문고 전문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휘문고 1학년, 2학년을 맡고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상상고, 외대부고, 단대부고 같이 이제 흔히 말하는 갑반고라고 부르죠. 그 학교들의 내신도 맡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최재현 선생님께서 또 설명해 주셨겠지만 제가 휘문고 담당이다 보니까 휘문고 내신 특징 한번 설명드리고 또 하나 제가 잘 알고 있는 좀 외대부고 있거든요. 그 외대부고 시험 특징 좀 설명을 드리고 제 강좌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휘문고 수학 시험 특징은 원래 작년까지는 객관식 10개, 주관식 10개만 나오고 서술형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객관식 4개가 더 추가돼가지고 총 24문항으로 변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문항, 내문항이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부교재가 없어요. 이 학교는 부교재가 없기 때문에 그럼 출제를 어디서 하냐? 교과서에서도 쉬운 문제 출제하고 다만 이제 어려운 문제는 자체 제작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쉬운 문항과 어려운 문항 여전히 어렵고 쉬운 문항은 좀 많이 쉽기도 하기 때문에 편차가 많이 커요.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24문항을 50분 안에 푸는 거 타임 어택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발상적인 문제보다는 그냥 계산이 많은 게 되게 많아요. 계산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출문제는 잠깐 가져와 드리자면은 이게 휘문고 기출문제 중 하나고 원의 방정식 문제입니다. 공통수학 2에 있는 그 문제이긴 한데 이게 해당 시험지에서 세 번째로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래서 1등급 받기 위해서 무조건 풀어야 되고 2등급까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풀면 좋은 문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항 어떻게 푸는지 만약에 우리가 정석적인 방법대로 푼다면은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보시면은 좌표를 연립해서 구합니다. 계산이에요. 계산해가지고 구해서 결국 넓이까지 오게 되면은 256분의 135라는 넓이 제곱값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분모로 더하면은 391이 정답이라고 답을 내야 돼요. 이렇게 2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네, 쉽지가 않겠죠. 계산 문제가 너무 많아요. 계산하면 나오는데 계산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휘문 정규반에서 어떤 거 가르치냐 이렇게 힘든 계산들을 약간 좀 아이디어로 첨가해서 다음과 같이 풀라고 시킵니다. 준선단위와 이렇게 등접 변형 활용하면 좀 더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걸 제가 가르치고 이 방식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필기노트에 넣어드려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 풀이를 체화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 훈련시킵니다. 되게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외대부고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외대부고도 문항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선생님들마다 출제 경향이 많이 달라요. 그 1학년 같은 경우는 객관식 24문항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도 돌아요. 약간 찍어야지 1등급, 찍어서 못 맞추면 2등급.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왜냐면 객관식 24문항으로만 변별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킬러 6개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 중에 하나 풀면 잡은 거예요. 그런 정도가 되고요. 아니면은 2학년은 뭐 객관식 21문항과 서술형 1문항 이렇게 출제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누군지 따라서 진짜 많이 달라져요. 근데 전반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부교재가 있습니다. 수학 익힌 책이라는 그 부교재가 있는데 여기는 교과서로 수업 안 합니다. 부교재를 거의 주로 수업하는데 그 수업이 모의고사 기출문제로 구성됩니다. 근데 그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이 동네 학교와 다르게 그 언제부터 있냐? 여기 올이라 써있죠? 그 2003년도 기출문제 아니면 1994학년도 수능 문제부터 진짜 가져오세요. 거기부터 이번 2026년 3월 모의고사 있었던 거 그런 문항까지 거의 다 넣어놓습니다. 그냥 양이 제일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쉽게 또 말하자면은 그 2학년 그 미적분 1 같은 경우는 부교재가 자히스토리 고3 거거든요. 거기에는 한 1000 몇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다 시험 범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거의 다 나와요.
게다가 이제 이 학교도 마찬가지 쉬운 문항과 어려운 문항의 편차가 매우 크고 어려운 문항은 진짜 어렵습니다. 문항 수가 많기 때문에 타임어택 시간 안에 푸는 게 진짜 거의 힘들 정도로 어렵게 내고요. 진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 킬러 문항이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학교 수업이 좀 비교적 많이 어렵습니다. 선행이 안 돼 있으면 진짜 힘들 정도거든요.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제가 외대부고 학생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학생이 그 학교 선생님 필기를 가져와 주셨어요. 보내줘가지고 제가 그 부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학교쌤 필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 보실까요? 약간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한번 이거 찍으셔가지고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보여줘봐요. 이거 배웠는지. 안 배웠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미적분 1 그러니까 수학2에서 가르친 내용인데 저는 이거 언제 배웠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현대대 수학에서 배웠던 거거든요. 이유가 무엇이냐? 이 기호 아니면 이 기호도 이해 못할 거예요. 근데 판서를 이렇게 하면서 수업합니다. 게다가 이제 수업 내용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증명이 대수학의 기본 정리의 모순이다. 아, 이런 내용까지 깊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시험 문제 교육 과정에 맞춰서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약간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수업 시간에 가르쳐 준 게 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미적분 2거든요. 미적분 2에 대한 내용인데 미적분 2를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을 가르칩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데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것들 이것은 약간 급수에 대해서 배운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는 더 가르치거든요. 얘가 바로 접분판저법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게다가 비교판저법을 이용해서 절대 수렴하는 급수가 수렴한다. 이거 제가 미적분학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예요. 이런 거 가르치고 이게 시험 문제 진짜 나옵니다. 선생님들 마음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좀 선행이 많이 안 돼 있거나 힘든 친구들은 이런 거를 학교 수업에서 들었을 때 많이 힘들어합니다. 게다가 이제 이거는 과학고, 영재고에서 주로 배우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가져와서 가르치는 학교로 되게 유명합니다. 이 정도로 좀 어렵게 나오니까 수학을 좀 잘한다라고 해야지 좀 외대보고 가서 좀 상위권에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제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잠깐 휘문과 외대보고 공통점과 차이점 잠깐 제가 표로 정리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타임어택 진짜 심해요. 가장 심한 거라 볼 수 있을 건데 휘문고는 계산량으로 이제 압도하고요. 외대보고는 약간 발상 이런 아이디어 위주로 좀 내는 것 같아요. 휘문고는 부교재가 없다 보니까 자체제작 또는 이제 변형 문제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고 다만 이제 외대보고는 그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모의고사 기출 문제 그리고 또 학교 수업에서 나오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킬러는 이렇게 복잡한 걸로 하고요. 외대보고는 이제 킬러 변형 아니면 발상이 좀 어려운 문항들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학교 설명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이번에 열게 된 그 오답제로 문제풀이 특강이 도대체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1학기 중간고사를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오게 되는 연락이 있어요. 선생님, 문제는 쉬웠는지 실수했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제 실수가 용납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이냐? 다 풀 수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했어요. 아까보다 타임어택 심한 학교들 특히 그럽니다. 아, 너무 안타깝죠. 다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리고 급하게 막행했다가 밀렸었다 이것까지 나옵니다. 아 근데 이거는 복구가 안 되죠 절대로. 심하면 등급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게 왜 일어날까가 이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 현재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굉장히 선행 많이 하죠. 선행 많이 하면서 학원에서도 테스트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건 대부분 복수 테스트입니다. 복수 테스트 보거나 아니면은 학력평가 기출문제로 된 그 합평 모의고사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많이 받고 많이 테스트 받지만 실제 내신 시험으로 구성된 모의고사는 안 봤을 거예요 거의. 그런 경험이 전무한데 중요한 것은 수시는 뭘로 봅니까? 내신 시험으로 보죠. 그럼 지금부터라도 이제 내신 시험으로 구성된 모의고사 푸는 게 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업이 바로 이 오답제로 문제 풀이 특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수업당 2개의 시험으로 풉니다. 2개의 시험으로 풀게 되고 그 2개의 시험으로 첫 번째 모의고사는 중간범위, 기말범위, 전범위로서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고 그것에 대한 해설이 진행된 다음에 유형 지준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개념 설명 따따딱 그 단원별로 끊어서 한 번씩 리마인드 줍니다. 그 리마인드 해준 그 개념에 대한 그 유형별 약점 공략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이거 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약한지 그걸 좀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답형과 서술형 이제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는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설 강의하고 뒤에 클리닉까지 진행돼서 오답을 0으로 만드는 오답제로라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 컨텐츠가 무엇이냐? 당연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나동화 모의고사 이 실무가 있겠죠. 이 실무가 있는데 이 실무는 무엇이냐? 전부 다 내신 기출 문제들로만 구성됐어요.
근데 내신 기출문제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다 풀어보고 선별한 겁니다. 선별 어떻게 했냐? 우리 아이들이 이거 풀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아이디어가 중요한데, 이 계산 연습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그 요소들이 있는 문제도 있죠. 가장 중요한 문제들, 그것들을 추출해가지고 그런 문항, 300문항으로 구성됐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게 난이도죠. 어려운지 쉬운지.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제 시험 난이도와 유사하다. 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쉬운 시험도 있고 어려운 시험도 있으니까 그 중에서 좀 어려운 시험들 위주로 좀 학습을 할 거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반응이 좋은 게 필기노트와 꼼꼼한 해설이 있습니다. 필기노트,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들 필기노트 전문항 제공합니다.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 저에 대한 그 제가 계속 연구한 풀이법을 배울 수 있어요. 그것을 제가 손해서로도 쓰고 글에서로도 주고 해설 강의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체화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답 클린이 추가하고 특별 추가 문항이라 있는데 제가 학생 개별로 오답노트 다 만들어 드립니다. 다 개별로 다 오답노트 만들어 주는데 만약 이 학생이 원회 반너식을 좀 더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다 하면은 원회 반너식 연습할 수 있는 추가 문항들을 넣어가지고 클린 시간을 더 풀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기본 문제, 실력 문제, 심화 문제, 그리고 서술형 문항까지 이런 문항들이 그냥 이렇게 한 모의고사 안에 들어가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대수를 좀 가져온 거고 그 브로셔 중간에 공통수학 2로 구성된 그 예시도 들어가 있어요. 기본, 실력, 심화, 그리고 서술형까지 다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추가적으로 질문 많이 들어오는 것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제가 구성 어떻게 하려고 하냐, 기본 8문제, 그리고 실력 10문제, 심화 6문제 정도 구성되고 여기에 대해 편차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로 그냥 말하자면은 약간 실력 플러스 심화반이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기본이 약간 선행할 때 기본이 아닐 수 있어요. 내신 시험 기준으로 기본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기본 문제일 수 있다 라는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개념 정리를 문제풀이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좀 몇 번 돌렸다고 하잖아요. 몇 바퀴 많이 돌렸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럼에도 헷갈리는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헷갈리는 개념들. 그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진짜 완벽하게 체화할 수 있도록 문제와 함께 시킵니다. 그리고 이 강좌는 고1 내신 대비 강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1 학생들도 같이 들을 거예요. 당장 다음 학기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강좌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다음 학기에 하려는 애들도 듣기 때문에 퀄리티가 굉장히 이제 좋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갑자기 이제 고1 애들 들어오면 빨리 마감될 수 있어요. 그것도 잠깐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추가적으로 학생 관리나 피드백 아주 중요하죠. 이런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개인 수강 홈페이지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 수강 홈페이지에서 성적 공지나 공지사항들 다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성적들 다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복습 영상, PDF 자료, 클리닉 한당 시점까지 다 가능하게 여기서 관리를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제 사이트 보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학생 개별로 아이디 만들어줘서 들어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뭐 이런 강의 들었다 하면은 성적표 들어가면 그래프로 성적 분포 나옵니다. 유형별로 분석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료들 할 수 있고 과제는 시험 있으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게다가 이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렇게 피드백 문자 오게 되면은 이렇게 뭐가 있는지 수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 나오고요. 마지막에 이제 링크 들어올 겁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은 우리 아이가 이번 테스트 얼마나 했는지, 숙제를 얼마나 했는지, 각 문항별로 점단율 몇 펀데 얼마 맞췄는지, 등급 컷이 어떤지까지 다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공통수학 2는 월금 아침부터 클리닉 오후까지 진행되고 미적분 1은 이제 화목에 이제 아침부터 클리닉까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